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작품은 바로 이현 작가의 소설 라이프 재킷입니다. 청소년기라는 예측 불가능한 바다 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렬한 이야기인데요. 자, 그럼 그 거친 바다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요, 놀랍게도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. 주인공 중 한 명인 천우가 자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겉보기엔 그냥 친구들한테 으스대는 그런 평범한 초대장 같죠? 그런데 말이죠, 바로 이 장난 같은 게시물 하나가 6명의 10대들을 순식간에 삶과 죽음의 경계로 밀어 넣어버립니다.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과시욕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번지는지 소설은 처음부터 우리를 확 끌어당겨요. 자, 그럼 이 요트에 누가 탔는지 한번 볼까요? 먼저 이 일을 벌인 과시욕 강한 천우, 그리고 그의 조용하지만 능력 있는 이복 여동생 신조, 또 면허는 없지만 요트 좀 멀 줄 아는 류도 있고요. 공부만 하던 모범생 노아, 아픈 과거를 가진 시형 천재 장진, 그리고 전학생 태호까지. 정말 다 다른 아이들이죠? 다들 그냥 재밌는 하루가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이 천우 신조에 올라탄 겁니다.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. 사실 이 요트에요, 법원에서 붙인 압류 딱지가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. 천운의 집이 망해서 사실상 운행하면 안 되는 배였던 거죠. 하지만 아이들은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면서 그냥 바다로 나가버립니다.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선을 넘는 순간이에요. 이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표류입니다. 말 그대로 바다 위를 떠도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상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요트 엔진이 멈춰서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지금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청소년기의 한 복판을 방황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바다에서의 표류가 곧 마음의 방황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인 셈입니다. 처음 48시간 동안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. 첫날 엔진이 꺼지고 전기도 다 나가버려요. 핸드폰은 당연히 안 되죠. 짙은 안개 속에 완전히 갇혀버립니다.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좀 순진했어요. 에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분위기 띄운다고 바다에서 수영까지 하거든요. 그러다 둘째 날 저 멀리 배가 지나가는데 신호로 보내는데 실패해요. 그리고 그날 저녁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치면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. 바로 이 폭풍 속에서 끔찍한 사고가 터집니다. 요트의 큰 쇄기동, 붐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미친 듯이 흔들리다가 그만 장진이의 머리를 세게 쳐버리고 말아요. 이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. 장난 같던 모험은 완전히 끝나고 이제부터는 정말 생사를 건 사투가 시작되는 거죠. 그때 마침 저 멀리서 어선 불빛이 보여요. 아이들은 급하게 조명탄을 쓰려고 하고 동시에 노아는 정신을 잃은 장진이한테 막 심폐소생술을 합니다. 근데 바로 그 순간 장진이가 피를 토해요. 살아있다는 신호였죠. 희망해 보이는 그 찰나, 조명탄이 터지는 그 순간 집채만한 파도가 갑판을 덮칩니다.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장진이가 사라졌어요. 파도에 휩쓸려가 버린 겁니다. 자, 이제 아이들은요, 그냥 바다에서 길을 잃은 조난자가 아니게 됐어요. 친구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목격자가 된 겁니다.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. 이제부터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의 무게, 이 끔찍한 기억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천우입니다. 사실 이 모든 일의 원흉이잖아요. 그런데 천우는 도망가지 않아요. 오히려 남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. 걱정 마, 내가 다 책임질게. 이 말 한마디가요,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. SNS에 허세나 부리던 철없는 아이가 이제는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을 온전히 자기 어깨에 짊어지기로 결심하는 그런 엄청난 성장의 순간인 거죠.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며칠을 더 떠돌다가 결국 요트는 난파되고 아이들은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. 설상가상으로 그 섬에서 사람의 백골을 발견하게 돼요. 이제 공포는 정말 극에 달합니다. 이때 류가 이런 생각을 해요. 삶은 마음에 드는 설정만 골라 편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. 살아내야 하는 거였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이제 더는 도망칠 곳도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다는 거죠. 이 끔찍한 현실을 그저 온 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.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저 수평선 너머로 배 한 척이 나타납니다. 마지막 기회예요. 그런데 마지막 남은 조명탄이 하필이면 터지지가 않는 겁니다. 진짜 최악의 상황이죠. 이제 아이들은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.
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건 또다시 천우입니다. 천우는 조용히 혼자서 부서진 요트로 가요. 그리고는 가스통 밸브를 열고 책에 불을 붙여서 가스가 가득 찬 선실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. 그리고 요트가 폭발하기 직전에 바다로 뛰어내리죠.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트 자체를 거대한 신호탄으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. 이건 정말 의도적인 희생이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이 밝혀집니다. 나중에 발견된 천우의 시신은요, 섬에서 1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구명조끼, 즉 라이프 재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천우는 죽을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. 친구들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서 이 모든 책임을 지려고 했던 거죠. 하지만 그 거대한 폭발은 천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목숨까지 앗아가 버렸습니다. 결국 남은 4명의 아이들은 구조됩니다.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언론과 경찰 조사라는 또 다른 폭풍이었죠. 여기서 아이들은 또 한 번의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. 모든 진실을 다 말하는 대신 일부는 숨기기로 합의하는 거죠. 특히 장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, 그리고 천우의 죽음이 사실은 희생이었다는 것을요. 이건 그냥 거짓말이 아니었어요. 남은 사람들을 지키고 또 자신들이 이 무게를 감당하고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마지막 라이프 재킷이었던 셈입니다. 신조가 이렇게 다짐하죠.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그럼에도 파도에 삼켜지지 않는 일이다. 자신을 잃지 않는 일이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끔찍한 비극이라는 파도에 휩쓸려서 자신마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,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쩌면 가장 처절한 선택이었던 거죠. 자, 그래서 이 소설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살아남기 위해서, 또 남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숨겨야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정답이 없는 문제죠. 청소년기의 성장이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 정답 없는 질문들 앞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.